자, 사전 문제 풀이 집중 훈련 빅4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강좌는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사전 문제 풀이, 문제 풀이 N제 강좌가 되겠습니다. 빅4는 N제 이름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사전 문제 풀이 집중 훈련 올라운드 N제 빅4 시즌 1은요 100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이제 시즌 1에 이제 문항수가 뭐 80, 뭐 한 두세 문제 이런 거라든가 선택 과목은 70여 문제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즌 1에 제가 뭐 인강 요번에 집중하고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현강 때 그 사용했던 문제들이나 뭐 이런 문제들도 좀 넣고 해서 문항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즌 1에 전 과목 100문제씩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 이제 시즌 1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 파란색이 수학 1 시즌 1 100제고요. 여기 핑크색, 이게 시즌 1의 수학 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택 과목들이고요. 선택 과목 해서 5과목 다 출시가 돼요. 선택 과목의 제일 왼쪽 게 미적분, 그 다음에 이게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이게 기하. 자, 그래서 제 이번에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나 원솔루션 멀티테크닉 이 강좌의 그 각 과목별 색깔 이거하고 일치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시즌 2 이미지고요. 시즌 2 수학 1, 수학 2. 그다음에 시즌 2, 자, 그다음에 선택 과목들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즌 2의 문항수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예년에는 이제 70문제 때, 자, 요렇게 70 한 뭐 5문제 내외 뭐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요. 문항수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아직 뭐 문항수를 정확하게 뭐 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질 못해서 이 정확하게 지금 시즌2는 몇 문항으로 구성될지 이걸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예년과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높다. 자, 7, 80문제 정도 돼서 아마 구성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자, 여기 일단 시즌 1, 자, 요거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전 과목 100문항씩 해서 시즌 1 총 문항수가 500제. 자, 이렇게 지금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 풀이에 문제 양에 부족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늘렸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퀄리티, 자, 요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전보다 이번에 문제 그 교재 제작하는데 좀 시간을 더 많이 들였어요. 뭐 예전에는 그 주로 제가 이걸 좀 빨리 이렇게 오픈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문제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지 않고 문제들 대략적인 특징들 위주로 이렇게 좀 선별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문제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 디렉션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실전 디렉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문제마다 이제 풀이의 어떤 접근 방법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들을 제가 조금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전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들이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이전보다 문제 퀄리티가 더 좋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만 또 어떤 사용했던 문항들 있죠. 그런 게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의 이제 풀이의 디렉션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교함, 자, 이것들이 좀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전문항 실전 디렉션 제시, 요거 이제 사례입니다. 여기 수학 1, 수학 2 해가지고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요것을 하신 분들은 불꽃 디렉션 이거 있었던 거하고 비슷한 컨셉이에요. 자, 그래서 빅4의 전 문항에 대해서 원래 예전에는 빅4 교재 문제의 그 아래 하단 부분에 제가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냥 빈칸 같은 것을 이렇게 뒀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다 정리해 드렸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불꽃 디렉션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행동 지침 있잖아요. 조금 더 행동 지침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약간 더 강화가 되었다. 자, 이렇게 개념과 행동 지침 사이를 이제 연결하는 이런 게 이제 불꽃 디렉션의 내용이었다면, 그 연결성이 여전히 있는데 근데 거기서 약간 무게중심이 조금 더 행동 지침 쪽에 조금 더 강화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원솔루션 멀티테크닉이랑 비교해보면 원솔루션 멀티테크닉의 뒤에 해설지의 연관 개념 이걸 보시면요, 조금 더 개념 한번 정리하는 그거에다가 플러스 일부 행동 지침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프로메테우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행동 지침 이게 강화돼서 반반쯤 이렇게 섞여 있는 연결성이 좀 강화됐다면, 빅4에서는 조금 더 행동 지침에 가까운, 자,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막 보면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봐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서술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연계 문항들이 있어요. 그 빅4 이제 문제들을 보면요. 옅게든 좀 깊게든 간에 기출하고 연계된 문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옅게 연계된 것들까지 뭐 여기에다가 연관 기출이다 이렇게 적기에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남사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적지는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직접적으로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설제 연관 기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제하고 정답하고 출처 이렇게 적어 놨고요. 여기 이제 제가 그 오늘 OT 자료를 준비하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 우리 저기 제작 업체하고 저의 소통 미스로 인하여 제가 원래 원고에다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이 문제가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의 몇 다시 몇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 딱 찾아보기가 괜찮단 말이에요. 인덱스 다 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딱 보고 이거 연관 기출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강의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딱 이러면 좋아서 그것을 원래 딱 원고에 넣었는데 우리 저 제작 업체 분들께서 이게 원솔 멀티 거기서 이걸 가져와서 붙이라는 뜻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저랑 이제 의사소통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이번에 수학원 수학2 시즌1 수학원 수학2에 이게 빠지게 되었어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실에 이 출처들을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겠고 이제 선택 과목과 시즌2 거기에는 그게 다 들어가게끔 제가 이제 업체랑 다시 소통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연관 기출에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엔제 공부하는 게 그냥 엔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엔제라는 게 자작문항들이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기출 연계된 것들도 있고 완전 새로운 유형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기출 연계된 것들은 기출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수능도 실제로 많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그 26학년도 수능 총평 이거 해놓은 거를 한번 영상 촬영한 걸 보시면 26학년도에 6평, 9평 여기랑 되게 연계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들이 변형 발전돼서 수능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자작 엔제들도 기출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들 같이 공부하고 어떤 측면이 약간 연관성이 있구나. 이게 그냥 완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보통 부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 있구나. 이런 것을 자꾸 느끼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연관기출 이것을 원래는 예년만 해도 제가 강의에서 제가 걸어다니는 기출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잖아요. 강의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몇 년도 몇 월 언제 그 기출이고 몇 번 기출이고 이거 다 외워서 얘기하잖아요. 뭐 집에서 막 그 시간 들여서 암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강의를 워낙 많이 찍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라서 맨날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실은 이제 그 찾아보도록 유도한 거거든요. 뭐냐면 예년에도 이걸 좀 적어달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안 적어드렸거든요. 뭐냐면 약간 그 또 학생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냐면 완전 똑같이 하면 이게 연계 문항이냐? 이거 너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맥락을 이 강의 설명을 하는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문서화시켜서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그게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원래 스스로 그런 걸 또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야 자기가 또 한번 그런 걸 찾아보고 해야 더 머릿속에 잘 남거든요. 수동적인 공부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그래서 뭐 제가 안 적어드리긴 했는데 뭐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자꾸만 편한 걸 바라더라. 뭐 이런 게 있고 또 생각해보면 뭐 저도 제가 만약에 공부한다 해도 편하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 넣어드리게 되었어요. 대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제가 어쨌든 다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원솔 멀텍 출처까지 딱 이렇게 제시를 딱 해주고 있으니까 그 강의 한번 찾아보면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이게 자작 문제 공부하는 게 많은 학생들이 그냥 뭐 이렇게 그 엔제를 며칠 컷하고 그냥 탁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것도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이것들을 이것이 어떤 개념과 어떤 기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관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곱씹어 보면서 공부하면 이 엔제라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엔제를 푸는 목적이 뭐겠어요? 실력 향상을 위해서 푸는 거고 개념과 기출을 공부한 다음에 조금 낯선 형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념과 기출 이거 공부한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문제, 낯선 상황에서도 문제풀이 어떤 역량, 이것을 기르는 이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한 엔제. 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력 향상을 위한 엔제. 자, 그런데 아주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빅410 강좌의 목표. 자, 이거 이제 보겠습니다. 4점 빅킬러, 준킬러, 그 다음에 괄호하고 킬러도 적어놨죠. 우리가 이제 킬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빅410이라는 이름의 그 장명, 자, 이것의 배경, 자, 요게 이름이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빅410. 제가 제일 처음에 지금 우리 이 OT의 제일 첫 화면에서 빅410 영어로 적어 드렸었습니다. 큰 잠재력, 포텐셜의 약자죠. 자, 그런 뜻도 있지만 빅410, 여기 그 410이 4점짜리 열문항이라는 원래 뜻이었어요. 처음에 요거 만들 때는. 그래서 열문항이 뭐냐면 원래 4점이 13문항이거든. 그래서 킬러 3개 제외하고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빅킬러, 준킬러 이거 전문 엔제다. 자, 이렇게 원래 자리매김했던 것인데 지금도 거기에서 아주 크게 바꾸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킬러도 조금 넣을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점 문항 집중 연습이다. 자, 그 다음에 개념과 기출학습 과정에서 배운 유형 반복, 확장, 강화. 자, 이렇게 적용하는 어떤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창작 문항들이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통해서 표현이 생소하지만 본질은 익숙한 이 수능 문제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포장지를 벗겨보면 알고 보면 예전에 봤던 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포장지를 벗겨보면 예전에 봤던 느낌. 그런 거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되게 낯선 자, 이런 유형이지만 내가 배웠던 거랑 연결을 어떻게든 시켜서 그걸 자꾸 해석해내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념과의 유기적 독해, 그 다음에 유형의 유사성과 차이점 파악. 자, 이 문제하고 저 문제가 유사한데? 유사하지만 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분별하는 연습들. 이런 걸 딱 해야 수능날 새로운 문제 만났을 때도 그것을 딱 보는 눈이 길러지거든요. 자, 그런 연습을 한다. 그래서 낯선 유형을 낯설지 않게 느끼고 결국은 돌파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게 바로 이 강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빅410 난이도와 출시 일정 말씀드려 보겠어요. 시즌 1은요. 일단 쉬운 4점과 중간 난이도 4점이 다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준킬러와 킬러 4점 포함입니다. 자, 준킬러 난이도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학생들마다 준킬러라는 게 너무 기준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약간 이렇게 좀 구별했는데 저는 이제 준킬러라 하면 14번, 21번, 29번, 그 선택 과목에서는 29번 또는 뭐 28번 뭐 이런 정도가 준킬러라고 보는데 뭐 보니까 요즘 이제 보면 준킬러는 뭐냐? 일단 내가 못 풀면 준킬러?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못 풀면 준킬러인데 이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생들은 12번도 준킬러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쉬운 4점은 보통 한 11번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중간 난이도 4점이 12, 1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20번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준킬러가 14, 21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킬러는 15번, 22번. 공통 과목 기준으로 보면 이런 정도로 그냥 좀 생각하는데 여기 쉬운 4점, 중간 난이도 4점이 다수예요. 그래서 13번까지, 그다음에 20번까지 거기까지가 좀 다수예요. 시즌 1은. 그다음에 일부 준킬러 14번급이나 21번급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일부 킬러도 좀 있어요. 시즌 1에도. 자, 시즌 2는 준킬러 문항 다수. 자, 그래서 14, 21 고 난이도 있죠. 그런 문항들이 좀 다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쉬운 12, 13번, 20번 난이도 있죠. 그런 것들도 좀 꽤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쉬운 4점짜리 그 비중은 되게 적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킬러 난이도 일부가 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즌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오픈 일정은요. 수학원 수학2. 자, 요게 오늘, 자, 지금 2월 27일 이때 오픈하고요. 미적분 확통 기하 요게 있는데요. 이 이제 시점이 3월 둘째 주, 셋째 주, 셋째에서 넷째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촬영을요. 이제 주 5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5일이 아침부터 밤 10시 반까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이틀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틀 중에 이제 또 하루는 뭐 하다 보면 뭐 정호사항 정리하고 뭐 하다 보면 하루 거의 훌쩍 가요. 그래가지고 거의 하루 반 내지 하루 막 이렇게 일주일에 그렇게 교재 만들거나 빡세게 해도 막 이틀 만들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수학원 수학2를 좀 만들다 보니까 이 실전 디렉션이랑 이거 작성하고 하다 보면 문제를 제가 다 풀어봐야 되잖아요.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이렇게
그걸 또 작성하는데 뭐 어떤 문구를 쓸 것인가 이런 게 또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게다가 문항수를 100문제씩으로 이렇게 또 늘려놔가지고 상당히 걸려서 거의 이렇게 이틀 꼬박 해야 한 과목을 겨우 끝낼까 말까. 약간 그런 느낌이 돼서요. 그래서 일단 일정들을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출시를 원래 동시에 하면 여러분들이 또 더 좋은데 약간 시차가 있더라도 그래도 제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차를 조금 둔 거니까 좀 양해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출시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프로메테우스하고 원솔멀텍 이거 아직 못 끝낸 것들 그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이 빅포텐 시즌 1으로 이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즌 2는 4월 말이나 5월 초, 자, 이때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빅포텐 난이도 및 오픈 일정은 이렇게 되겠고요. 권장 등급, 자, 그 다음에 수강 기준 보겠습니다. 1등급에서 2등급 상위권, 자, 요 학생들은요, 시즌 1, 2 다 풀어보시면 돼요. 심지어 타 강사, 다른 분들 개념 강좌나 기출교재 공부한 학생도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왜?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돼요. 물론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나 원솔루션 멀티 테크닉을 같이 그 둘 다 수강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면 다른 선생님 기출이나 개념 하나 했으면 또 개념을 또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정도 뭐 다른 선생님 개념을 했다. 그러면 제 거 기출을 한번 해본다든가 다른 선생님 거 기출했다. 그럼 제 거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이런 것을 해본다든가 해서 하나 정도 병행 수강하면 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행하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Q&A에도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고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실력에 달린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하면요. 사실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냥 뭐 개념 하나 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면 딱 좋죠. 저 고등학교 때 책을 엄청 많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2회독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냥 1회독하고 무조건 그냥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한 번 볼 때 근데 엄청 꼼꼼하게 보는 거야. 제가 거의 그냥 완벽하게 설명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수학에 엄청난 시간을 투했고 수학을 제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기간을 제외한 80%의 시간은 다 수학만 했고 뭐 거의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집을 풀지 않아도 그냥 딱 소수의 문제집을 풀어도 이게 좀 체화 정도가 되게 강했으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요. 뭐 그런 학생들은 그냥 뭐 굳이 난 이거 병행하지 않겠다. 빅포텐만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충분히 자기가 거기까지 그렇게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제 거 프로메테우스나 원솔멀텍 하나를 끼고 빅포텐을 하면 조금 더 제 설명이 빅포텐에서 제가 설명하는 게 왜 저렇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맥락 이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반복 강화 학습 이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낫습니다. 시너지가 있죠. 아무래도. 저의 설명 체계가 굉장히 논리적이라서요. 저의 설명 체계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에 제 설명을 듣다 보면 제가 이제 인터넷 서칭해 보니까 뭐 강의력이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글이 있던데 전 살면서 정말 제가 강의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이상하게 듣기 시작했거든요. 저 지금 살면서 재작년까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거의. 제가 말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제 강의 들으면 엄청 논리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이 따박따박 귀에 다 꽂히고 그러는데 그런 반응이 있어서 이게 뭔가 싶은데 일단은 이제 제 의심은 이제 확통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 아무래도 좀 성적대가 높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반응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는데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게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제가 제 설명의 논리 체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설명 체계에 진입하는 게 약간 어색한 거야. 왜냐하면 다른 설명 체계로 계속 듣다가 너무 이렇게 설명 체계가 딱 이렇게 하나의 성처럼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제 설명 체계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실 굉장히 완벽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질적이더라도 적응을 하세요. 적응해서 제 설명 체계를 조금 익혀보세요. 그러면 진짜 아마 프로메테우스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웬만한 문제 다 뚫린다는 거 알죠? 다 뚫립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교과 개념에 대해서 가장 극강으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논리적으로 제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가 고3 때부터 제가 막 강의를 우리 고3 때도 아니죠. 고1 때도 이건 좀 에피소드지만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때는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약주를 종종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수업을 너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고1 때부터 우리 반 학생들한테 수업도 해주고 막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진짜 그 논리적인 설명이 진짜 자신 있는데 이게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벽이 높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좀 적응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문제풀이 능력이 굉장히 많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제 거 하나라도 좀 병행 수강하면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등급 하위 3등급 학생들 시즌 1, 2 다 추천하는데, 제 그 커리를 타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걸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빅4 시즌 1 이걸 수강하시면 되는데요.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수강한 뒤에 좀 하세요. 그냥 뭐 이거 수강도 안 하고 나는 뭐 그냥 병행하겠습니다, 빅4 시즌 1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수강하시고,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수강한 후에 원솔 멀텍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 빅4 시즌 1 병행하겠다, 뭐 그건 괜찮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하나도 수강하지 않고 병행 수강하겠다, 이건 조금 여러분들에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 하이나 3등급 학생들은 그냥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하고 원솔 멀텍을 완전히 씹어먹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역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씹어먹겠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빅4 이것으로 반복 연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선생님 강의 개념을 들었는데 뭐 어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 개념 들었어도 이거 들으세요. 그냥 권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죠. 선택은 분명히 그러면 또 뭘 또 저걸 듣냐고 또 안 듣겠지 그러겠지만, 이걸 또 들어보면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둘 다 들으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둘 중에 하나, 다른 선생님 개념 들었다 그러면 기출 하나 딱 끼고 빅4을 병행을 하세요. 그럼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그 충분히 내가 자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괜히 좌고우면하면서 이걸 들을까 말까 하면서 재고 막 이제 이러다가 실력을 못 올리는 것보다 그냥 큰맘 먹고 한번 그래 들어보자 해가지고 실력 올리는 게 훨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권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보다 제가 좀 더 강권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좀 실력이 있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은 지금 선생 따질 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최고로 잘 가르치는 선생, 최고로 잘 가르치는 게 꼭 1타, 2타 그 순위 아니라는 거 알죠? 저는 제 타수 때문에 제 실력이 엄청 내려치기 당하고 있는 거 알죠? 제가 충분히 1타가 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인데 제가 이런 종류의 발언들을 그동안 안 했잖아요. 좀 뭐라 해야 되나, 경망스럽고 나 1타 되고 싶어, 경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 안 하니까 이게 무슨 애들이 실력이 되게 낮은 선생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올해부터는 약간 그냥 이런 발언도 조금씩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1타가 될 만한 사람이죠. 충분히. 실력적으로는 압도적이잖아요. 해설 강의 가장 빨리 올리고, 해설 강의 가장 빨리 올리고 이거, 그 다음에 강의 촬영량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실력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실력이죠. 누구도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실력 부족 때문에. 강의 준비하는데 엄청 시간을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바로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답 체크하고 그냥 바로 그냥 수업합니다.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실력이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제 실력을 믿고 들으세요. 그리고 좀 이질적이더라도 일단 참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실력이 올라가고, 그 무슨 저기 시중에 스킬 이런 거 있잖아요. 스킬다운 스킬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잡다한 실제 수능에서 거의 쓸모가 없는 잡지식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마케팅용으로 스킬로 부각시키는 강의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실전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전에서 100점을 맞고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진짜 실전에서 떠올리기 좋은 교과 개념에 기초한 그런 방법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떠올리는 그 훈련을 엄청나게 하셔야 돼. 그러려면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제 강의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압도적 실력의 바로 지름길이다. 4등급 이하. 4등급 이하 빅4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하고 원솔 멀텍 두 개를 다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그럼 분명히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도 사실 그 직전 시험까지, 작년 시험까지 나 5등급이었어. 그렇지만 겨울 동안에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하고 원솔 멀텍을 열심히 했어. 아직 3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어.
아마 3등급 이상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실력적으로. 뭐 그러면 하는 거죠. 누가 뭐 못하게 말립니까? 자기 실력에 자신감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런데 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겨울 동안에 선생님이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하라고 그 Q&A 질문해가지고 선생님 추천도 해줬는데 또 계속 좌고우면하느라고 이 선생 걸 들어야 되나? 딴 선생 걸 들어야 되나? 계속 이러면서 한 달간 허비. 강사 쇼핑하느라고. 뭐 이렇게 허비하고 그러느라고 공부 안 함.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 먹고 남들이 이제 엔제 시작하는데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죠. 그냥 그거부터 하세요.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언솔 멀텍 이거부터 하시라고. 왜? 업봅니다. 겨울 동안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는 거야. 일단 그걸 좀 하고 실력을 약간 올려서 내가 그래도 한 3등급 이상의 실력이 이제 좀 되는 것 같아 싶으면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4등급 이하일 때조차도 지금 나의 실력이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일단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하고 원솔 멀텍 이걸 일단 열심히 하시라. 심지어 5등급 이하 학생들은 레알 비기너스부터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알 비기너스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이걸 마치고 빅4 시즌1 학습을 권장하고요. 시즌2는 원솔 멀텍까지도 마치고 좀 하기를 권해요. 마치든지 아니면 뭐 병행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 등급 및 수강 기준 뭐 이 정도 말씀드려 볼 수 있고요. 수강 방법. 1단계 문제를 풀고 답이 맞는지 확인한다. 문제를 먼저 푸세요. 이것도 무슨 강의를 먼저 듣겠다. 프로메테우스 언바운드 이런 것은 제가 실력이 안 되면 강의를 먼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그러면 곤란하죠.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스스로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푸는 것에 대한 비중을 이제 점점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답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에 틀린 문제들은 다시 풀어보고요. 맞은 문제들 이것은 본인의 풀이를 간략하게 요약 점검. 이게 핵심적으로 뭐였지? 연관 개념이나 발상 포인트, 그다음에 착각이나 함정 요소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연관 기출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실전 디렉션에 적힌 내용과 비교하면서 정리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요. 그다음에 3단계 해설지나 강의에서 자신의 방법이나 다른 방법의 설명인지 확인해서 그것들이 있으면 배워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개념과 기출 이런 데서 다시 찾아볼 문제 이런 게 있으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연관 기출 그런 것도 적어놨으니까요. 어쨌든 강의에서 얻어갈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해설지 보면 뭐 그건 그거대로 또 도움을 얻겠지만 강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4 수강 후에 얻게 될 효과, 물론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사전 B킬러, 준킬러 문제 중 상당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딱 보면 이거 뭐에 관한 문제 같은데? 무슨 개념을 물어보고자 하는 문제 같은데? 이거 어떤 기출하고 약간 부분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연관성, 차이점 이런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 파악이 좀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낯선 문제를 만나도 낯선 문제를 수능 때 만나잖아요. 그럼 만났을 때 이것을 뜯는 방법, 포장지를 뜯는 방법. 여기서 이걸 딱 벗겨내고 나면 결국 본질이 예전에 봤던 어떤 거랑 비슷하잖아. 이런 것을 발견해내는 방법. 그게 바로 독해력인데 그 개념 기반 독해력으로 문제의 대략적인 상황 이것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해서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끔가다 이제 종종 그러는데 이게 풀이에 유불리가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어요. 평가원이 예전만 해도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평가원에 대한 이 세간 사교육계의 환상, 신격화 이게 많던 시절에 보면 수능 문제는 무슨 유불리가 없게끔 출제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무조건 그렇다. 그거는 절반만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약간 주기적으로 또 이렇게 반복이 또 돼요. 그렇게 되는데 요즘 보면 당연히 유불리가 있는 문제들 출제합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게 꽤 됐어요. 한 6, 7년쯤 됐습니다. 보통 그 킬러가 빡세던 시절에서 이렇게 킬러가 약화되면서 소위 중킬러가 강화된다라고 말할 때 그 문제들이 대체로 뭐냐면 계산량이 좀 줄어들고, 킬러가 계산량이 많으니까 계산량이 좀 줄어들고 대신 그런데 변별을 해야 되니까 약간 발상이 어떤 참신한 또는 발상에 유불리가 있는 이런 것들을 탁 집어넣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다시 약간 약화되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풀이에 유불리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이럴 때 어떤 경로로 가는 게 낫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
제가 강의에서 또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그것들에 대한 어떤 힘, 자, 이것을 기를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유불리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방법은 유리한 풀이를 알아야죠. 그렇지만 불리한 풀이도 알아야 돼요. 왜? 설령 불리한 풀이로 들어섰을지라도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는 역량. 물론 이게 너무 불리하면 좀 곤란하겠죠. 너무 산으로 가. 이건 좀 곤란한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좀 약간 불리해. 그런 거라면 당연히 보험처럼 알아둬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챙겨갈 수 있는 피지컬. 이것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얻게 될 효과.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올라운드 엔제, 빅4 엔제입니다. 사전 문제풀이 집중 훈련 강좌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빅4 OT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개념과 기출 이것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빅4 시즌 1, 시즌 2, 그다음에 제 후속도 에스컬레이드나 그다음에 저희 스피드러너 모의고사 이런 그 문제풀이 강좌들 있죠.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반복 적용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만들고 자기 실력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